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VOA 뉴스투데이 시작합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최근 북한과 서신왕래가 있었다며 북한이 준비가 되면 실무 협상이 시작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마이크 폼페오 국무장관은 완전한 비핵화가 협상 목표임을 거듭 확인하며 북한의 새로운 접근법을 가지고 협상장에 나올 것을 촉구했습니다. 첫 소식 오택성 기자가 보도합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최근 북한과 편지를 주고받았다고 밝혔습니다. There was a little correspondence recently, very positive correspondence with North Korea. 트럼프 대통령은 22일 미 백악관에서 임란 칸 파키스탄 총리와 회담에 들어가기에 앞서 북한과의 실무 협상 일정을 묻는 질문에 이같이 답했습니다. 다만 이 서신 교환이 자신과 김정은 위원장 사이에 이루어진 것인지 또 언제 어떤 형식으로 전달됐는지는 설명하지 않았습니다. 또 북한과 예정된 실무 협상 일정은 없다며 북한이 먼저 준비돼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Are there any working level talks with North Korea scheduled at this point since you met with Kim Jong-un? No, we just have a very good relationship, and probably they would like to meet when they're ready. When they're ready, we'll be meeting. 마이크 폼페오 장관도 이날 미 방송과의 잇따른 인터뷰에서 실무 협상이 조만간 재개되길 바란다고 거듭 밝혔습니다. 또 판문점 회담 이후 일정에 대해 미 국무부는 북한과 많은 대화를 해왔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김 위원장은 협상팀이 다시 협상 테이블로 돌아갈 수 있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며 그때는 북한이 이전과는 다른 입장을 가져오기를 희망한다고 다시 한번 강조했습니다. 폼페오 장관은 또 같은 날 미 플로리다주 올랜도에서 열린 해외 참전용사 전국대회에 참석해 미국이 현재 대북 압박을 유지하며 대화의 손을 내밀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This is an important step towards achieving America's ultimate objective, the denuclearization of North Korea. 폼페오 장관은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 문제 등에서 새로운 외교적 접근법을 과감하게 시도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협상 재개 시점으로 제시된 7월 중순이 넘었지만 북한이 응하지 않는 가운데 미국은 북한이 새로운 제안과 함께 협상장으로 나오길 거듭 촉구하고 있습니다. VOA 뉴스 오택성입니다. 중국 통신 장비 업체인 화웨이가 비밀리에 북한의 이동통신망 구축을 도왔다고 미국 유력 언론이 보도했습니다. 최근 미중 갈등의 상징으로 부각된 화웨이에 대북 제재 위반 의혹까지 더해진 건데 전문가들은 화웨이와 북한과의 정확한 거래 시기를 핵심으로 지목했습니다. 김영권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 워싱턴 포스트 신문은 22일 화웨이가 북한 정부의 상업용 무선 통신망 구축과 유지를 비밀리에 도왔다고 보도했습니다. 신문은 이 업체 내부 문서와 전직 직원 등 관계자들을 인용해 화웨이가 중국 국영기업인 판다 국제정보기술과 제휴해 적어도 8년간 북한에서 다양한 프로젝트를 수행했다고 전했습니다. 이집트 통신업체인 오라스컴과 북한이 합작해 지난 2008년 서비스를 개시한 고려링크에 기지국과 안테나, 다른 장비들을 제공했다는 겁니다. 아울러 통신망 관리와 보증 서비스도 제공했고 통신 보안을 위한 암호 알고리즘 개발에도 협력한 정황, 미국이 지난 2017년 대북 제재 위반 혐의로 제재한 중국 업체와 거래한 기록도 있다고 전했습니다. 화웨이와 판다는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가 강화되던 2016년에 철수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신문은 여러 정황을 볼 때 미국의 기술 부품을 이용하는 화웨이가 북한 정권에 제재를 가하는 미국의 수출 통제법 위반 여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미 상무부는 2016년 이후 화웨이와 북한 정부의 연계 혐의를 조사해왔지만 공식적으로 이를 연계하지 않았다고 덧붙였습니다. 화웨이는 신문에 모든 국제법을 준수하고 있다며 혐의를 사실상 부인했고 제휴업체인 판다는 언급을 거부했습니다. 화웨이는 미국의 거래 제한 대상으로 지정돼 있고 미 법무부는 금융사기와 대이란 제재 위반 혐의로 화웨이를 기소한 상황입니다. 전문가들은 신뢰와 투명성이 부족한 화웨이와 북한 정권의 협력 가능성은 그리 놀랍지 않다면서도 대북 제재 위반 여부에 관해서는 정확한 정보가 더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Depending on when the transactions occurred and whether they were done in U.S. dollars, the Justice Department should investigate further. 전문가들은 미국의 대북 제재 강화법이 발효된 2016년 2월 이후에 화웨이와 북한 정권의 거래가 계속됐다면 명백한 제재 위반이라고 말했습니다. 미중 무역 협상과 북한의 비핵화를 위한 미북 실무 협상 모두 별다른 진전이 없는 가운데 이번 의혹 보도가 어떤 파장을 미칠지 주목됩니다. VOA 뉴스 김영권입니다.
미국의 대북 인권단체 북한인권위원회가 북한 어린이들의 열악한 인권 실태를 알리기 위한 온라인 모금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이렇게 모은 재원으로 보고서를 만들어 오는 가을 유엔 주재 각국 대표부에 배포한다는 계획입니다. 조은정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북한인권위원회 HRNK가 미국의 유명 크라우드 펀딩 사이트 고펀드미에서 북한의 잃어버린 세대 실태 알리기라는 제목으로 미화 4만 달러 모금에 나섰습니다. So this crowdfunding GoFundMe is for our report on North Korean children from 1990 until 2018. So we're researching the status of human rights of the children. 북한인권위원회는 북한 어린이들이 인권을 완전히 박탈당한 현실을 잃어버린 세대라고 표현했습니다. 이번 보고서는 고난의 행군과 장마당 확산 등 사회적 변화 속에서 악화되고 있는 어린이들의 인권 실태를 추적합니다. 또 북한 어린이들이 식량, 식수 부족을 겪고 교육을 받지 못하며 국제사회의 인도주의적 지원도 받지 못한 현실을 보여줄 예정입니다. 이와 함께 사회적 계급제도인 성분제도 때문에 북한 어린이들이 차별받고 있는 내용도 포함됐습니다. 특히 최근에 북한 어린이 인권 실태를 담고 있어 다른 보고서들과 차별성을 두고 있으며 연구원들이 북중 국경지대를 직접 방문해 탈북자들을 면담하기도 했습니다. We have the summits, we have a lot of diplomacy happening, which is great. But when we talk about diplomacy, we don't mention the children of North Korea, those who are suffering in North Korea, and we hope to bring that to the top of the agenda. 북한인권위원회는 기존에 북한 인권 활동을 지원하는 사람들 외에 일반인들의 기부를 받기 위해 온라인 모금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 어린이 인권 문제는 많은 사람들이 쉽게 관심을 쏟을 수 있는 문제라며 동참을 호소했습니다. 북한인권위원회는 모금액으로 연구를 마무리하고 보고서를 발간해 오는 가을 뉴욕과 제네바 유엔 본부에 각국 대표부들에 배포할 계획입니다. VOA 뉴스 조은정입니다. 일본을 방문 중인 존 볼튼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이 23일부터 이틀간 한국을 찾아 외교안보 고위 당국자들과 잇따라 회동합니다. 한국 청와대는 볼튼 보좌관이 24일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과 만나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를 통한 항구적 평화체제 구축과 미한 동맹 강화 방안 등 양국 간 주요 현안에 대해 협의할 예정이며 강경화 외교부 장관, 정경두 국방부 장관과도 면담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와 함께 최근 쟁점이 되고 있는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과 관련해 한국 측의 입장을 볼튼 보좌관에게 설명할 것이라고 한국 국방부가 밝혔습니다. 또 최근 긴장이 고조되고 있는 호르무즈 해협의 안보를 위한 연합체를 구성하자는 미국의 구상과 관련해 양측이 논의할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한국 국방부는 미국 측의 공식 파병 요청은 없었다면서 다양한 가능성을 열어놓고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미국 국방부가 22일 일본 인도군과 함께 일본 북부 해상에서 기뢰 탐지 연합훈련을 시작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훈련은 미 해군과 일본 해상자위대가 동북아 바다에서 잠수함과 기뢰 공격에 대비하기 위해 실시하는 연합훈련으로 올해는 혼슈와 홋카이도 사이 해상에서 실시됩니다. 국방부에 따르면 미 해군에서는 제2기뢰전대와 제7기뢰제거전대, 일본 해상자위대에서는 기뢰 방어가 주 목적인 소해함 JS 우라가와 JS 분고 등이 참여합니다. 미 해군 프레드 캐처 소장은 이번 훈련의 목적이 인도태평양 항행의 자유를 수호하고 동맹국과의 관계를 더욱 강화하기 위한 것이라며 연합훈련과 연습을 통해 우리 동맹 파트너들과 다지는 관계의 가치란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것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이번 주 북한이 본격적으로 장마전선의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유엔 아동기금 유니세프는 장마철 홍수에 대비해 북한의 구호 물품을 비축해왔다고 밝혔습니다. 쉬마 이슬람 유니세프 동아시아 태평양 대변인은 VOA에 매년 북한 장마철에 대비하는 것이 유니세프의 우선 과제며 유니세프는 식수위생과 영양 분야에서 구호단체들과 북한 당국의 공동 대응을 주도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정기적으로 핵심 위험을 점검해 대책을 세우고 보건, 영양, 식수위생 분야의 구호품을 비축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슬람 대변인은
최근 한국 정부가 유니세프에 제공한 대북 인도주의 지원 자금 350만 달러는 모자 보건 사업에 투입되며 폐렴과 경미한 부상 치료를 위한 응급 의료품과 영양 보조제를 구입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상으로 VOA 뉴스투데이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